1688에 진짜 공장은 없고 도매상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월 한 3,000개씩 거래하는 곳도 알고 보니까 거기도 이제 공장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쩐지 좀 비싸다 싶었는데 그런 비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원천 공장을 찾는 거잖아요. 공장을 찾는 뭐 이유는 여러 개가 있겠지만 품질 관리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인터넷에서 원천 공장을 안다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공장이 아니면서 공장으로 속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업셀러가 직접 쓰고 있는 1688 공장 찾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속이는 걸 넘어서 진짜 구분할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 이 내용은 유튜브에 없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1688에 입점한 판매자분 그리고 중국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았고요.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한번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크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1688 판매자 정보 쪽에 가보시면 여기 중간에 마크를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마크에 판매자 도매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마크가 보통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원천 공장이고 두 번째가 도매업자예요. 자, 원천 공장은 공장이고 도매업자는 그 중간 연결상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여기에 이 내용이 없거나 무역상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공장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공장이에요? 그러면 무역상이라고 적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걸로 일단 1차 필터를 합니다. 여기가 공장인지 아닌지요. 여기서 탈락하면 그 다음부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정 카테고리군은 다 자기들이 공장이래요. 그러니까 양말, 모자,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 좀 검색을 해보면은 대부분이 다 자기들은 공장이래요. 실제로 제가 10개, 20개 이렇게 찍어보면은 다 자기들이 공장이라고 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워낙 중국 땅이 넓으니까 진짜로 다 공장일 수 있는데 그런데 공장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저는 선뜻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었어요. 이렇게 공장이 많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찾았는데 그 옆에 보면은 괄호를 열고 회색으로 인증마크라는 게 써 있습니다. 인증되었다는 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1688에서 여기가 공장이 맞다고 인증한 마크예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인증이 된 사람들이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어요. 1688에서 이거를 인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불이익 같은 게 없을까? 애초에 인증을 해주는 기준이 뭘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거래를 하는 사람 중에 1688에 입점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인증하는 방법 같은 게 뭐고 이거 인증하게 되면 뭐 불이익 같은 거 없는지 그런 거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 마크가 1688이 인증한 그 마크는 맞대요. 그런데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증 마크 같은 경우는 선택 사항인데 인증 마크가 없다고 해서 이게 공장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까지 만약에 받았으면은 웬만하면 공장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2단계 필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저는 이걸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공장인지 아닌지를 이게 확인을 하려고 1688에서 실사를 나가는 걸까? 일단 그 생각이 좀 들었고 저도 공장 사진이랑 영상을 상세 페이지에 써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온라인상으로 채팅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냥 그 사진 영상 보내서 내가 공장이라고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OEM, ODM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도 사진과 영상은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그 사람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1688이 이걸 어떻게 검증하는지까지는 제가 발견을 하진 못했는데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에 있는 공장을 실사를 가서 진짜 공장인지를 확인을 한다는 건 조금은 상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마크를 믿으면 되니까 우리는 2단계에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속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진짜 공장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어요. 이거 판매자 정보 쪽 가시면 이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영업직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 판매업할 때 통판을 올려놓잖아요. 쿠팡 같은 데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제조업이에요. 사업자 등록자 상에 제조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조 생산이 없으면 의심을 한번 해보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필터인 그 인증 마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증 마크는 선택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사업자 등록증 쪽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복사해서 팝하고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제품 제조 생산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제품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이거를 번역하면은 제작이라고 번역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광고 제작 같은 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조 생산은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영역으로 봐주시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시면은 웬만하면 1688에서 공장이라고 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판매자 정보 쪽에 생산업체라고 써있는지 그걸 확인한다. 그게 1번. 두 번째로 인증마크가 붙어있는지를 확인한다. 하지만 인증마크는 선택사항이다. 이게 2번. 선택사항인데 만약에 그게 인증마크가 붙어있다면 1688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장의 확률이 높다. 3번.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간다. 얘가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개만 찾아봐도 웬만하면 공장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확인하셨으면 주문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1, 2, 3번은 어디까지 검증해 볼 건지는 거기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제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굳이 언급은 드리지 않을게요. 단순하게 샘플이 필요하신 거면 TT송금이나 슈퍼아이디 쓰는 것보다 그냥 배대지에다 구매대행 때려 놓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속도가 생명이라서 빠르고 편하게 일처리해 줄 수 있는 데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샘플을 구매했을 때 수수료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처리 잘하는 배대지 찾아서 그냥 주문을 빨리 하고 나는 할 거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고요. 이렇게까지가 제가 주로 쓰는 1688에서 원천 공장을 인터넷 정보만으로 찾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중국 특허청 들어가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 정도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1688 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비교적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완벽에 다가가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이런 개념을 몰랐어요. 지금도 매달 한 3,000개씩 주문하는 제품이 있는데 거기가 원천 공장이 아니에요. 거기가 도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랑 계속 거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원천 공장이냐 아니냐보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합리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곳을 찾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공장에서 한번 생산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잘하다가 좀 개판으로 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1000개 넘어가는 제품 한 3-400원씩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미 나간 것들 리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경 쓸 것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주고 일 잘하고 소통 빠른 곳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공장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초점을 원천 공장이냐 아니냐 말고 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해주는지를 확인하는 걸로 초점을 옮겨가시는 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은 그것만한 보물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는 그 중간 무역사인데 원천 공장을 찾았고 거기랑 거래를 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계속 맡기는 이유는 그 친구한테 맡기면은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그것만한 보물이 없더라고요. 참고로 오늘 내용은 중국에 계시는 저보다 훨씬 경험치 많으신 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이 귀한 거를 오픈해도 되겠냐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물어보니까 해도 괜찮다 하셔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분한테 저도 면이 서야 더 좋은 정보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88에서 공장 찾으시는 분들은 2025년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에서 이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공장을 찾는 법은 많지가 않죠. 공장을 찾는 방법도 제가 실제로 찍어놨던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시간도 많이 흘렀을 뿐더러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겼어요. 새로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688에서 공장을 찾는 방법 자체는 좀 간단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 선풍기라고 한번 쳐볼게요. 선풍기를 딱 검색하면은 이렇게 뭔가 나오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 상단에 보면은 1688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요 상단에 혹시 요 버튼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여기 보면은 공장 찾기가 있고 공급업체 찾기가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공장 찾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필터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필터 내용을 보면은 공장 면적이라든가 자격, 재구매율, 슈퍼공장 이런 거 찾을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슈퍼공장은 좀 인증받은 곳들이에요.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딱 봐도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식어도 붙어있는 거 보니까 좋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OEM, ODM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인증 같은 거 아실 건데 이 인증 같은 것도 따로 필터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1688 순정 시스템에서도 ODM이랑 OEM 가능한 곳 그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그 OBM 같은 것도 있죠. 비즈니스를 아예 해주는 거. OBM 같은 것도 중국에서 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필터들도 좀 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OEM 같은 거 찾으실 때는 이런 내용들 좀 찾으시면 되고 그런데 이 많은 공장 중에서도 내가 좀 규모가 있는 곳을 찾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평방미터입니다. 이건 옆에 보면은 여기 거래 필터에 평방미터가 있어요. 보통 면적이 클수록 더 대기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를 사용하면은 보통 내용들 볼 수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굳이 다 설명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 파파에 이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런 필터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영업 모델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역형이잖아요. 근데 여기 공장 같은 경우는 저쪽에 다른 게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가볼까요? 저기에 다른 게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공장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산형 공장들은 애초에 여기 적혀있는 영업 모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 내용으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그 영상에서 나왔듯이 사업자 등록증, 그걸 통해서 보면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이런 판매자 업체가 있을 때는 요 판매자 정보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것들이 뭐냐면요, 공장 파일이 있고 연락처 정보, 그 다음에 매장 동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거는 보통 이견의 여지가 없이 대부분 다 상품이에요. 요거 실제로 눌러보면은 여기서 판매하는 상품들이 이제 보이고, 보통 이쪽에 이제 2025년 신상품 그런 것들이 보통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뭐 판매량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오더 수라면은 내용도 충분히 다 잡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세 번째 있잖아요. 요걸 누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그 신제품들을 따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정확히는 이게 업로드 날짜를 기준으로 필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신제품이 뭐였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 공장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요게 좀 기억에 남고, 실제로 눌러보면은 그쪽 링크로 이제 들어가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좀 고민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보통 이게 제가 느낄 때는 새로 업로드를 하면은 그걸 신상품으로 잡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의류 같은 것들 취급하는 공장들도 다 이런 식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실제로 신제품인지 아닌지는 판단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그게 핵심 포인트였던 것 같고, 아무튼 좀 내용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점포 동태 같은 게 있어요. 이 점포 동태 같은 메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던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인스타그램이죠. 인스타그램처럼 이제 자기들 가게 이제 홍보하는 그런 느낌의 제품들도 많이 올리는 것도 많고, 보통 중국 같은 거에는 위챗에다가 이거 많이 올려요. 근데 최근에는 좀 보다 보니까 여기 점포 동태 같은 곳에서 올려두시는 분이 은근히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것도 좀 보는 편인데, 아무튼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은 공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냐면 요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요 버튼, 요거 누르시면 되는데, 요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 VR이 보여요. 요 점포를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제 VR을 만들어 놨어요. 그 촬영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어쨌거나 그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면적이라든가 설립일, 그리고 종업원 수,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이제 받았는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여기 금메달 제조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2022년부터 1688에서 랭크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수한 공장들만 이제 달아주는 배지가 이제 금메달 리스트로 알고 있는데, 그 배지가 요 배지거든요. 그래서 요 배지가 달려있다는 거는 1688 내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랭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688 공장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찾아요.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완료망황도 있고 주소도 다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이제 볼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장 찾는 방법, 이런 좋은 공장들만 모아놓은 공장이 없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이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factory.1688.com이거든요. 바로 이 사이트요. 그러니까 이게 factory.1688.com의 약간 2025년 버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게 sale.1688.com이라는 주소인데, 제가 주소지는 이거는 링크를 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 주소를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 사이트가 좀 웃긴 포인트가, sale.1688.com이 이 사이트의 주소거든요. 그걸 쳐서 들어가면 이게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 주소는 영상 정보 쪽에 남겨 놓을 테니까 그거 통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사이트의 건 주요한 게 뭐냐면, 그냥 딱 봐도 되게 좋은 홈페이지로 딱 보이죠? 딱 봐도 때깔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던 거랑. 이거 뭐냐면은 요게 각각 장난감 원예, 옷, 뭐 이런 스테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잘하는 업체들이 쫙 다 보여요. 여기 보면은 탑이라 써 있잖아요. 탑 1부터 10까지 이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하는 그 업체들의 랭킹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것, 그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해주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제가 금메달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1688에서 2022년부터 그 랭킹을 이제 매겨왔는데, 어디까지나 제가 아는 거지 이게 오피셜한 거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2022년부터 그걸 랭킹을 집계를 해왔는데, 준수한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하는 곳들을 랭킹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금메달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 금메달 리스트의 그 랭킹들을 각 카테고리별로 모아놓은 게 바로 요 sales1688.com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수건 같은 거 해볼게요. 이불인가 수건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좀 잘 나가는 공장들을 이제 다 모아놨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카테고리별로 싹 다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목욕타워를 해요. 목욕타워가 관련된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고, 요거는 카테고리별로 선정된 회사가 많은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10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5페이지까지 있잖아요. 탑 99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별로 많은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카테고리별로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는 것들만 모여있는 공장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으면은. 만약에 본인이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그 공장 찾는 방법, 그거를 봤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는 그런 공장 찾기를 내가 희망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찾으시니까 가장 빨라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는. 그리고 이 사이트에 좋은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역별로 이거를 판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번역을 해보면 여기 베이징 있고 상하이 있고 텐진 있고 충칭 있고 광동 있잖아요. 이 지역에 따라서 내륙 배송 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웨이하이에서 물건을 받아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데, 광저우나 이후에서 배를 타도 어차피 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웨이하이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체로는. 그건 내륙 배송이 배편 배송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웨이하이에서 가까운 공장들을 찾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가 베이징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가 베이징이에요. 베이징은 4개밖에 없어요, 공장이. 근데 침구류, 의류, 장갑. 베이징은 이렇게 4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 아래쪽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그냥 추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는 못 들지만 어느 정도 추천할 만한 그런 공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천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계속해서 개발되면은 좀 더 정교해질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공장 위치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필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큰 장점이고, 그리고 1688 순정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 위치만 딱 찾는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번역도 쉬울 뿐더러 여기 몇 개가 위치에 있는지까지 쉽게 보여주기 때문에, 산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66개죠.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1688 팩토리 쪽 보통 이제 찾고 있고, 그것 말고도 이제 다른 것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1688에서 공장 찾으시는 분들은 2025년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에서 이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단점은 없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단점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해드릴게요. 제가 찾은 단점들이요. 일단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은 이 사이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워요. 그런 어떤 단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뭐 이 이상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장 찾기는 말 그대로 그냥 공장 1부터 20까지 리스트해서 보여주는 건데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다만 제가 느낄 때 이거를 썼을 때의 단점이 뭐냐면, 상대방들이 너무 큰 고래 공장이라 우리의 협상 여지가 적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협상의 기본이 대안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큰 공장이다 보니 협상을 할 이유가 없음.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찾은 공장들은 이미 사이즈가 있는 공장들이다 보니까 소량 발주라든가 인정 넘치는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는 거죠. 제가 느낄 때는 위챗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보통 이런 공장들은 워낙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챗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알리왕왕에 다시 치게 해요. 왜냐하면 그걸 나중에 근거로 남겨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방어선이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귀찮다는 거죠. 소형 MOQ도 굳이 해줄 필요가 없죠. 작은 규모의 생산도 그렇게까지 메리트를 느끼진 않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량 규모의 OEM, ODM을 맡기시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다만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그런 OEM, ODM 상품군을 맡긴다거나 하실 때는 이런 공장들 활용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공장들이다 보니까 퀄리티를 비교할 때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장을 찾았으면 배대지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입하시는 분들은 SMB 배대지 쓰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고 3P에도 8월달 초에 오픈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대지랑 3P에 둘 다 이제 쓰게 되면 연계 혜택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제 거를 제 쇼핑몰을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해보고 있고 괜찮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사업자 통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 배대지에서는 65%, 70%는 돼요. 그러니까 사입되면 배대지예요.
컨셉 자체가. 중국 사입 하실 분들은 저희 배대지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협상이라든가 현금 결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센터로 문의 주십시오. 그거에 맞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688에서 공정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것들도 정리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장 견학하는 거라든가 그런 내용들도 제가 나중에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사이트가 갖는 굉장히 독특한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장 견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만약에 내가 전자기기라든가 단가가 높은 제품군들을 한다면 공장의 모습을 직접 보러 가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상한 공장에다 맡겼다가 잘못 만들어지면은 단가 높은 제품들은 리스크가 크잖아요. 1688에 맡기기에는 내가 퀄리티 있는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직접 공장의 퀄리티를 내가 체크해봐서 내 위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공장을 찾을 때 경우는 보통은 1688에서 그걸 찾기 시작해요. 근데 1688에 맡기기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를 못 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바바에서 찾는다거나 현지까지 가서 발품을 판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1688도 아니고 알리바바도 아닌 다른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심지어 이 사이트는 애초에 공장 견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사이트일 거예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이트 이름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해가지고 원산지 표기할 때 하는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실제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금방 나오니까 이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언어 자체는 여기는 영어예요. 알리바바도 보통 영어인데 입점해 계신 업체들 자체가 제조 공장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중간 유통상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조공장사들 위주로 메이드 인 차이나에는 포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플랫폼의 차이점을 조사해서 이제 표로 만들어 놨는데, 글로벌 바이어 쪽으로 이제 편성된 느낌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주문 규모 같은 경우에는 1688도 다 MOQ를 요구하잖아요. MOQ가 조금 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가격 자체는 1688이 더 저렴한 느낌이 더 강하고, 알리바바랑은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몇 개만 찾아봤는데 본인이 취급하는 제품군에 따라서 가격대는 아마 달라질 것 같아요. 결제 방식이나 배송은 제가 다 짝대기로 해놨는데, 요즘에는 업데이트가 다 많이 돼가지고 1688도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잖아요. 특별히 결제 방식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에는.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도 배대지 이미 잘 돼 있죠. 거기다 포워딩도 마음먹으면 본인이 구할 수 있죠. 배송에서도 크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결제 방식 중에서 제가 안 써놓은 게 있는데, 1688은 그 선수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공장에 생산한 발주를 넣기 전에 몇 %를 선수금으로 지급할지를 서로 합의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서 50%쯤 하는데, 그거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이잖아요. 만약에 100% 다 줬는데 물건이 개판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줄이는 꼴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개판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 안 하면 저 돈 입금 안 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돈을 미리 다 넣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1688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알리바바랑 메이드 인 차이나는 그 기능이 존재하거든요. 특정 상품군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낼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제품들을 거래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퀄리티 있는 제품군들을 생산할 요령이라면 이쪽 사이트를 좀 더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플랫폼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SGS랑 TUV 같은 외부 인증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인증받은 거는 알리바바에서 이제 검색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알리바바도 다 검색할 수 있어요. 이쪽에 보면 ISO랑 뭐 BSC, 많이들 보는 게 이제 BSCI 거예요. 필터링 할 수 있고,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도 그런 거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급업체 인증에 대해서는 차이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만 그 제품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를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약간 쇳덩이 냄새나는 제품군들을 많이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은 정밀기계, 그리고 제조업에서 쓸만한 거, 그리고 기술 기반적인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좀 많이들 쓰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객단가가 높은 제품군들을 더 많이 취급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취급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더 맞으실 수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알리바바랑 메이드 인 차이나는 기능들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어떤 특색적인 거를 조금 더 파고들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약간 정밀 제조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알리바바는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다만 여기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팩토리 투어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사이트가 갖는 굉장히 독특한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장 견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공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팩토리 투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에 한해서만 요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알리바바에서 제가 이런 걸 못 찾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능이 아예 열려있는 거랑 내가 물어봐야 공장 견학을 시켜주는 거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공장 가서
촬영을 하겠다는 얘기들을 대부분 했던 것 같은데,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신원이 확정되지 않은 외부 사람을 불러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건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한 게, 내가 평소에 안면식도 없던 사람이 내 업장 와가지고 잠깐 구경 좀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기술적인 제조가 들어가는 쪽은 비밀 누출 우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고, 쇼룸이 있다면 조금 예외 이야기겠지만 웬만하면 촬영 같은 것도 거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상세 페이지에다 그걸 활용하려고 촬영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거부당한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예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보통 자기가 이렇게 공장을 직접 견학을 가는 분들은 객단가가 높거나 생산할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분들, 그런 분들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팩토리 투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팩토리 투어가 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뭐 키친 툴스 한번 해볼까요? 키친 툴스 뭐 이런 거 한번 가볼게요. 회사 이름 뜨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 솔루션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제 샘플 같은 것도 내용할 수 있고, 팩토리 투어 있잖아요. 여기 팩토리 투어에 대한 그 비지트 컴퍼니,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고, 여기다가 이메일 쓰고 이름 쓰고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입력하면은 내가 언제 이제 들어가겠다, 그런 내용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뭐 의자 같은 거 해볼게요. 예를 들면 체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 들어가서 여기 컨택트 어스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솔루션 들어가셔도 되고,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이제 버추어 투어보다는, 참고로 이 버추어 투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그 요즘에 VR로 이제 보는 거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버추어 투어 보면은 이 VR로 볼 수 있는 거, 쇼룸을, 네,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당연히 이것도 똑같이 부킹하는 거겠죠, 공장 투어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갖는 좀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인 홈페이지 쪽에 와보시면은 비디오 채널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요 비디오 채널 쪽 들어가면은 약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 뭐죠? 인스타그램이나 그 핀터레스트 느낌으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알리바바에서 이런 기능이 있는지는 못 찾았거든요, 1188이랑. 근데 여기는 그냥 아예 이렇게 핀터레스트처럼 좀 볼 수 있다는 게 조금 특이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 독특한 부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고, 요것도 되게 많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둘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팩토리 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리바바 같은 데서 이제 가려면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공장 투어를 가고 싶으신 분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쪽으로 해서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메이드 인 차이나 둘러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랑 단점이라 생각하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로 이게 규모가 좀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에 들어와 있는 제조업체들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제조업체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기업인데, 근데 상대방은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적을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게 제가 느꼈던 포인트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떤 포인트에서 알 수 있냐면, MOQ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 말은 작은 곳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긴 해요. 상대를 한다는 게 좀 로스가 되는 부분도 많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을 만들어주는 고객한테 집중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타당한 선택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1688이 갖고 있는 이점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게, 1688은 진짜 잘만 찾아도 MOQ 없는 곳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없다고 하면 좀 에바고, 100개에서 한 500개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1688에서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는 저는 못 찾았었어요, 그 정도로 해주는 곳을. 그래서 저는 1688을 좀 추천드리는 게, MOQ가 작은 편이에요, 1688이. 약간 MOQ가 높은 편이라서 소량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이트가 어느 정도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 두 번째로 제가 공장 견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게 되게 킬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대체 왜 가야 하는 거죠? 대체 왜 공장을 가야 하냐라는 질문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상하이를 간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랑 숙소값 하면은 50만 원은 거의 기본으로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돈을 쓰면서까지
굳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존재하는가가 저는 여전히 의문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유 가려면은 7시간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도어 투 도어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입국장 들어가려면은 3시간, 2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되고, 차 타고 씻고 출국장 나가고 캐리어 수령하고 하면은 사실상 7시간은 진짜 기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하루를 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30대 넘어가면 저는 안 바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 정도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그 공장 견학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 사이트가 갖는 이점은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산하는 동안 품질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내가 기존에 1,000원짜리로 제조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공장에서는 500원 해주겠대요. 똑같은 품질인데. 그럼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외주를 가져오는 게 아닐까? 아니면 삥땅 치는 게 아닐까?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은 충분히 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구경을 가고 싶다는 거라면 저는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웃시장을 가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은 그냥 공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멋있다 하고 그냥 돌아올 뿐이에요. 내가 이걸 갔을 때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고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약간 막연한 느낌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비추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견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는, 이거를 미리 알아둬서 나쁠 게 전혀 없잖아요. 나중에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그 정도 반열에 올라갔을 때, 진짜로 공장 투어가 필요해졌을 때 이 사이트에서 찾아가가지고 직접 가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저는 그게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분명히 이 정보는 그 가치가 1에서 100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 공장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견학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 통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경험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해요. 공장을 본다는 거는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다만 제가 언급한 포인트들도 기억해 두시면은 훨씬 더 알찬 투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소량으로 사입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1188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 채널에 많이 남겨놨으니까 그 내용도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배송대행지나 3PL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대지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